체질링 최약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면 급성염증을 떠올립니다. 급성염증의 특징은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화상, 외상 등의 물리적,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혹은 알러지원에 의한 생물학적, 그리고 독소에 의한 화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급성염증은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난 상처에 세균 감염을 대항하기 위해 면역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입된 면역세포들과 세균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의 감염증도 보통 2~3주까지 정도의 시간 내에 여러 증상들이 발현되고 가라앉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급성염증들은 살면서 항상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로 그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되어야 할 염증들이 길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독감을 앓은 후 병원 치료가 끝났는데도 자잘한 기침가래가 몇 달 이상 지속되거나 다 나은 대상포진자리의 통증이 처음의 강도는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는 등이 저강도 염증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증도 처음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지만 많은 경우 처음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만성염증을 검색해보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암이나 치매, 류마티스 건선 등의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까지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류의학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수치만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도나 예후를 추정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체질링에서는 만성염증이라는 용어를 질병의 전 단계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만 염증을 종결짓는 것은 내부에 있습니다. 만약 염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하는 염증 원인이 반복되는가? 만약 통증이 크거나 손상이 심하다면 바로 인지하고 피하거나 멈출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무리인 줄 알지만 안 좋은 줄 알지만 익숙하게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다루었던 S 즉 과로의 지속적인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염증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 면역세포나 물질들은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거나 그 면역체계를 단계별로 조절하는 기능들이 원활히 작동치 않는다면 가벼운 염증이라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결핍뒤와 면역중추인 간과 대장의 균총에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티에 해당됩니다. 만성염증은 보통 저강도의 염증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는데 한 번의 외부 원인과 두 번의 내부 원인들이 악순환되거나 얽히게 되면서 염증의 양상이 단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에 몇 주가량만 있었던 맑은 콧물 정도의 비염 증세가 야외 작업과 황사 등이 겹치면서 계절 내내 이어지다가 심한 비충혈이 동반되는 만성비염이 됩니다. 큰 수술을 겪거나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항생제 등의 약물들이 투여된 경우 체력적인 여유도 없지만 간 기능이나 장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간단한 상처도 세살을 올려내지 못하거나 새로운 감염증으로 바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라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성 같은 피부질환이나 류마티스 등은 자가 면역질환으로 불립니다. 나의 면역세포나 물질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하는 반란군이 내 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선천적인 유전으로 바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1번 내부와 2번 내부의 원인이 복합되고 반복되어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증상이 없는 자잘한 염증들은 비정상적으로 체내의 염증 인자를 높이게 되고 이는 유전자의 발현과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어느 단계에서 갑작스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중첩된 과정으로 서서히 만들어진 반란군은 쉽게 진압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암이 반란군의 정점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도 만성염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잉된 당류는
체내의 지방세포로 축적되어 염증인자들을 방출하고, 간에서는 염증 성향이 강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제기능을 상실하고 과잉 분비된 인슐린의 독성과 저강도 염증으로 혈관벽이 비후, 경화되어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일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야 한다면 내 몸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함 알게 됩니다.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은 일반적으로 그 하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꼭 따라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뇌졸중, 심장마비, 치매, 당뇨성 괴사 등등 이미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만성염증에 있어 체질링의 구분은 그 염증의 시작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화되기 시작하면 점차 그 시작점이 희미해집니다. 만성염증의 특성상 많은 원인들이 복합되고 반복되어 결국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체질링은 원인에 집중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리고 그 시기와 상황,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실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질링은 질병의 전 단계에 집중합니다. A, B, C 각 체질링들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만성염증은 체질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작하는 방법을 체질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특유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질링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표현법인 꼴값, 각 체질링의 특성 및 건강, 결핍, 독소, 과로, 만성염증의 5상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편까지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총 9편입니다. 매번 짧은 분량에 단순화시켜 설명드렸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연구되고 보충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일단 체질링과 5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총론으로 체질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각 체질링과 상태에 필요한 물질들에 대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